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일부터 예산 심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예고했던 예산 삭감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예산 삭감 논란 속에 본회의와 같이 정회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사람 중심의 경기도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의 역정 사업인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2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 본 예산보다 7.2% 늘어난 38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기회소득과 관련된 일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올해 36억 원이었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은 내년 500억 원으로 늘렸지만 1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1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도 3억 5천만 원이 깎였습니다. 경기도가 유지하고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동혁 의원은 정부가 지역 화폐 예산을 3년 연속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화폐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겠다던 주 4.5일제의 편성한 예산 103억 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가 자그만치 100억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노동국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255억입니다. 예, 255억이면 이 100억은 40%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연구 용역비 또한 그 2억 5천만 원이죠. 네. 이렇게 큰 돈을 쓰면서 상식적으로 타임라인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연구계획 수립이랑 그 계획 수립이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사의를 표명한 의회 사무처장 부재와 사전 업무보고 미실시를 이유로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청 예결특위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해 양주 대모산성에서 후삼국 시대 당시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목간이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받았죠. 이어진 발굴 조사에서 목간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양주가 고대 행정 욕충지였다는 것을 증명할 또 다른 유물입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주 대모산성입니다.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산성으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는 태봉국의 연호가 적힌 목간이 출토돼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태봉국은 후삼국 시대 당시 궁예가 세운 나라로 대모산성을 포함한 양주 지역이 고대 행정의 요충지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모산성에서 목간 4점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4점의 목간 모두 앞서 발견된 태봉국 목간과 같은 곳에서 발굴됐는데 정확한 제작 시기 등은 현재 연구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목간은 재래와 도량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돼 지역의 역사를 확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랑형의 단위인 호비라든가 이런 게 나온 이제 목간이 출토됐다는 것은 당시에도 이제 양주 대모산성에 또 중요한 이제 행정적 이제 일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머지 이제 3점은 이제 또 제2용으로 보여지는데 당시에도 계속적인 이제 제사라든가 이런 이제 의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양주 대모산성이 그 이제 신라 통일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교통의 요지로서 기능을 하였다. 양주시는 역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문화재 발굴은 물론 이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기초수급자 같은 에너지 빈곤층인데요. 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천의 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연탄 봉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온기 가득한 현장에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천 군남면의 한 마을에 학생 20여 명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학교 텃밭에서 직접 기는 채소를 판 수익금을 기부하고 연탄 봉사에 나선 군남 초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연탄이 놓인 곳부터 집안까지 한 줄로 줄지어선 학생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탄을 하나씩 옆으로 전달합니다. 자, 친구들 한 장씩 조심조심 잘 넘겨주세요. 네, 너무 잘하고 있네요. 네. 집안에서는 손에 손을 거쳐 옮겨진 연탄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날 독거노인 가정 등 3곳에 연탄 600장이 전달됐습니다. 봉사를 안 해봤긴 했는데 뭔가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왔고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무겁고 힘들었는데 다 날리니까 뭔가 뿌듯해요. 어른들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연천 연탄은행은 20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해마다 후원이 줄고 있어 걱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만 장 적은 7만여 장이 연탄 사용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약 25%가 줄어든 겁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난방비가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래서 연탄을 보조로 난로로도 떼기도 하시고 연탄 보일러를 하시는데 저희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전국 7만 4천여 가구가 여전히 겨울을 나기 위해 연탄을 떼고 이 가운데 90% 가까이가 취약계층입니다. 연탄 한 장에 800원에서 900원.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올겨울 후원과 봉사의 손길을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연탄 봉사!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한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박지혜 국회의원이 대국민 관심 끌기용으로 비상계엄까지 선포하는 대통령은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북 공산주의 세력 척결이라는 대통령의 담화를 들으며 급히 국회로 달려간 순간의 황망함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무장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공포를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헌적인 계엄 선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과 능력을 상실했음을 분명히 증명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본회의장을 사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로 재지정됐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재지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김 의원은 보건당국이 동두천을 의료 취약지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확인했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하는 등 지역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전달하며 의료 취약지 재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결과 동두천의 의료 취약지 유지가 확정됐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징검다리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의료 취약지 지정이 해제되면 민간 응급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 역시 중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시간이었습니다.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이 탈당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든 5년간의 정당 생활을 떠나 탈당을 하는 동시에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직도 내려놓는 바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분한 사랑을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랑에 보답드려야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하루속히 노정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할 양주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예결위원장엔 국민의힘 김현수 의원이, 간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원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반년 만에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 양주시의회는 6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양주시는 지난달 25일 1조 2,52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최종 예산안은 오는 19일 4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전국에 때이른 폭설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죠. 올해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이번처럼 기습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거나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쌓인 눈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지붕 아래에 승용차 한 대가 깔려 있습니다. 전기톱을 든 소방대원은 길 위에 쓰러진 나무를 잘라냅니다. 지난달 말 내린 기습폭설로 인천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는 등 피해 신고 약 300건이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통상 1, 2월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것과 달리 올해는 11월 말에 폭설이 내리면서 겨울 초입부터 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눈이 내려 가장 많이 쌓인 깊이를 최심적설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지역의 최심적설은 40cm를 넘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수도권 지역에 눈 소식은 없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이제 찬 공기가 내려오면은 눈구름이 발달을 하는데 수도권 쪽으로 눈이 내리지 않고 약간 서해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충청도나 이제 호남 지방에 눈이 내릴 거예요. 기습폭설로 시작한 이번 겨울은 평년 수준의 기온과 강수량을 보이겠지만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까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2월에는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12월과 1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할 때가 있어 기온 변동폭이 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온화한 날씨 속에 기습 한파, 폭설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겨울철 추위와 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기도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 안정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하는 등 모두 677억 5천만 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 일부지사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301억 5천만 원 외에 기금 예비비, 특별조정 교부금 등 376억 원을 더해 모두 677억 5천만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재해 구호기금을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700만 원을 모두 지원받으면 재난지원금 3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생활 안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도내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 접객업 영업행위 등입니다. 집중수사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포천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유공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에 참여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았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고위직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